당에서 문제 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안인데 그 박시영 TV에서 그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 모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고 이게 알고 보니 그 옆에 정청래 후보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논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 김현 의원이 그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 사진이 가정입니다. 조작된 거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 논란이 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 뭐 우리가 이제 그 결국은 생각해 볼 만한 게 뉴미디어가 자기의 보도나 자기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에 가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이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를 언급한 게 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걸 내세웠잖아요. 거기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이 박시영 TV가 결국 그 프레임에 대통령까지 엮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후폭풍이 오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뭐 거기서 변명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냥 일개 유튜버다. 이래도 되느냐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치와 그 사회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게 정말 대유행이긴 한데 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책임을 지지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뉴미디어를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서 계속 학문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결국은 이 뉴미디어가 지속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언론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로 쪽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 나가는 게 학문적 경향인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본래 학문에서 범주하는 사회 변화가 일어난 제일 끝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미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박시영 TV 같은 경우도 나는 일개 유튜버다라고 피해갈 게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보도를 했다라는 것들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는 그 오보를 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라고 있을 때 언론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 정보의 게이트키핑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확인되고 나면 잘못된 정보를 옮기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님 보시기에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지금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주장들 이런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박시영 TV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또 느끼시는 바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 사진이 참 묘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신천지와 관련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애초에 정청래 후보도 옆에 있었는데 그 사진이 어떤 경위로 물론 그거는 이제 박시영 씨가 본인이 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면은 결국은 유튜브라는 것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 미디어보다 영향력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 유튜브가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이게 어떤 그 일련의 자본주의적 속성하고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그러다 보면은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았든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나는 일개 유튜버다라고 하면서 책임으로부터 빠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도 피해를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유튜브라는 것이 하나의 그 뉴미디어의 역할을 한다면은 물론 유튜브가 가지는 일반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는 그런 어떤 규모라든지 그 스케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구독자라든지 또는 이제 뭐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영향력의 어떤 그런 그 표지처럼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그거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충분히 투영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당대회에
진행되어 온 과정 그리고 현재를 봤다면 전당대회 이후 이야기들을 좀 더 진행을 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연동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야기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개헌 얘기가 갑자기 또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언론지상에 나온 이야기 중에 정치부 기자들을 가장 발칵 뒤집어 놓은 보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진 의원들 골프회동 가진 자리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골프회동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라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를 말하면서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라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김태호 의원이 먼저 권력구조 관련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밖으로 알려지는 과정도 의미가 있겠고요. 개헌이라는 메시지가 또 튀어나온 것도 의미가 있겠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 골프회동이 있었던 시기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에 대해서 언급한 시기하고 겹칩니다. 이건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시기가 겹친다는 정도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연임하고 대통령 이야기하는 개헌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예. 임기도 제가 보니까 2010년에 끝나시기 때문에 단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전형적인 개헌 논자인데 근데 개헌에 우리가 여야 합의 법적으로 뭐 어떤 권력 구조로 갈 것인가 이런 것만 보는데 상황적 주의 여건 한번 볼게요. 한국의 개헌은 주로 어떤 때에 일어나냐. 혁명, 쿠데타 이럴 때 일어났어요. 극단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회 변동이 있을 때 개헌이 일어나지 쉽게 합의돼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87년도라든가 그렇죠. 6월 항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전두환 쿠데타, 박정희 쿠데타 뭐 있잖아요. 4.19 혁명. 그렇죠. 뭐 물론 뭐 4.4.5입 개헌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 6.25 전쟁 중 아니었나요, 그죠? 뭐 그렇게 4.4.5입 개헌이 아니라 그거는 첫 번째 개헌 때 발췌 개헌 때 그런 식의 사회적 변동이 격변해야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개헌하자 그러면 괜히 막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공론장이 열려야 됩니다. 정치권들끼리만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정치인들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권력 연장하려고 하는데 뻑하면 또 내각 제거의 기원이라고 또 댓글 다시잖아요. 그죠? 음모론처럼. 그런 식으로 휩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개헌 불가능하다. 사실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보통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날것으로 드러날 때 기자들이 주목하는 건 메신저가 누구냐입니다. 메신저가 누구냐라는 걸 주목하는데 김태호 의원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메신저냐?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대통령은 갖고 있다. 의원님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원론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권력 구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예민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리고 개헌 논의를 하자 그러면은 일단 원 포인트로 해도 이게 어려운데 거기에 그 개헌의 메뉴에 들어갈 다양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인풋이 되면서 오히려 개헌 논의가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 40년 만에 개헌한 것으로 끝으로 40년 동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골프 회동을 하면서 김태호 의원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연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답변 때문에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그 상황에서 또 개헌 얘기를 골프를 치면서 했다 그러는데 여긴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예.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뭐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내각 책임제라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태호 의원이 뭐 얘기를 이끌어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여기서 임기 단축을 언급했다라는 것이 개헌을 하게 되면 내 임기를 단축하겠다라는 것인지 예.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왔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2022년에 임기 단축을 언급하면서 그때는 후보로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와 맞붙었을 그렇습니다. 때입니다. 근데 예. 2025년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뭐 연임 중임도 아닌 예. 연임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는 좀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은 유시민 작가가 소위 이제 그 ABC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평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공소 취소라든지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이렇게 묘하게 엮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거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권력 분산을 위해서 내각 책임제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프랑스식의 이원 집정부제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4년 중임제가 옳은 것인지 연임제가 옳은 것인지 국민적인 합의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마 개헌에 대해서 뭔가 불씨를 좀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봐 야당에서도 지금 중진 의원 이런 거 한마디 했잖아라고 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야당 의원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그 분위기로 볼 때 상당한 저격 대상이 지금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오히려, 생각 예. 좋은 취지로 말했을 거예요. 본인은 예. 서울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그리고 솔직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나?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각 책임제를 하면 개파가 가장 큰 세력의 그 개파의 그 뭐라 헤드라고 할 수 예. 있는 사람은 영구 집권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한국 같은 사회에서. 일본의 어떤 형태 제가 오죽하면 차라리 5년 단임제 그냥 해라라는 얘기까지 하겠어요.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몇 있는데 그렇죠. 예. 어느 지금 떠오르는 인물 생각하면은 예. 정신이 환짝 들지 않으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라든가요. 뭐 떠오르는 인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 예. 개인적으로는 뭐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개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40년 정도 개헌을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난 40년이 지난 4,000년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대가 예. 정말 빠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 지표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한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개헌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혁명이나 쿠데타나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결정적인 사건이나 계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사실 못했어요. 계속 못했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국민적 중지를 모아서 이런 개헌 과정을 가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혁명이나 쿠데타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냥 한 차례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기적인 헌법 페스티벌 같은 걸 열어야 된다. 예. 그 10년이면 10년. 그러니까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라도. 예. 10년이면 1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우리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이원 집정부제냐 책임 총리제냐 내각 책임제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제 이것들을 개편할 때 우리가 이 권력구조 개편도 뭔가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바로 어떤 내각 책임제로 넘어갈 수 없는 국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 가면 대통령이 이제 뭐 외치를 책임지고 내치는 주로 이제 내각이 내각 책임 총리가 책임을 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구조 속에서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원 집정부제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또 이 권력을 이런 거에 정말 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않군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모형이 딱 하나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숫자만큼의 정치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하나 삼고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교하게 뭔가 세팅하는 과정들이 예.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헌법 페스티벌이 필요하다.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 아주 오랜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오랜 논의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씀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제가 이제 캠프에서 개헌, 선거구제, 국민통합정부 뭐 이거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대통령께서 가지는 생각은 갈등의 정치는 어떻게든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이 영남 출신인데 호남 기반인 정당에 와서 성장을 했고 경기도에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주의의 폐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문제, 국민 통합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 개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미국식 정부통령제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미국과의 차이가 있다면 부통령을 미국 스페어타이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통령이 실제로 권한을 줘서 그게 오히려 이념 집정부제의 역할이라든가 그 세력 간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쓰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걸 개헌을 정말 진심으로 할 생각이 여야의 모두가 있다면은 개헌 100만인 토론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으면은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많이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토론에서는 절대 개헌 안 된다고. 예, 좋습니다.